그리고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젯밤에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육들은 제가 다 관수를 해줬습니다. 저쪽에 지금 저기 보시면 지금 핑크플로라 군생을 제가 우리 꽃나라 다육에서 온 녀석을 저렇게 지금 올려놨거든요. 호박 군생도 지금 있고요. 여기 이쪽에는 루돌프, 상아, 셀레스테, 그 다음에 여기서 후레뉴, 그 다음에 크림선 있습니다. 아, 넘어지면 안 돼. 아우, 짱짱해요.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관수가 제때 들어가야지 활착이 이제 빠르게 잘 일어나잖아요. 뿌리가 물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물이 안 들어가면 분갈이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도 활착을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제 거 크림티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잎이 이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연속 문제 생기려나? 큰일 났다. 이쁘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키핑장에 너무 예쁜 애가 있어서 그 애처럼 다시 키워보려고 했는데 말이죠. 라자가 보여드립니다. 라자가는 반닥반닥 왁스감이 강하고요. 요 라자가는 초록 색감 왁스감이 아주 강한 대형 종국 베리 같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라자가하고 그 다음에 또 라조야하고는 보면은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한 농장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녀석들은 자, 우리나라에서 교배를 해갖고 만들어낸 부모를 알 수 없는 교배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자가 라조야다.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 살구꽃인데요. 살구꽃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이제 우리 말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나죠. 말간도요. 백분감이 조금 강한 애가 있고 백분감이 조금 덜한 애가 있고 얼굴 로제트가 선이 막 각이 막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고 각이 그냥 없이 잘생긴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종류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말간이라고 하는 품종이 딱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긴 하지만 말간 규비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데 다 다른 이름을 붙여야 이제 그 특징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명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실제로 다육이 교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부모들 중에서 형제들이 많이 다 다른 것처럼 다육들도 부모 다육이 교배를 똑같이 해도 다른 다육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진당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도 보면은 우리 프로리페라랑 치와와 엔시스를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다육들 중에서 레드딤프라고 본파이어라고 하는 다육이는 부모 다육 조합이 엄마 아빠 조합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다른 특징들을 규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다른 점을 이제 계속 세대 배양을 계속 세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키워내면서 3세대 이제 잎 떼고 또 영양번식하고 영양번식해서 똑같은 모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재배 농가에 이렇게 넘겨주기 때문에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는 보통 한 품종 이게 이제 이 세대 이 검증을 하는 기간이 4년 정도 걸리고 재배 농가까지 넘어가서 이제 우리한테 이 선보이기까지는 최소 6년,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결과물들이 여러분들 그런 이제 이런 다육들이에요. 특히 이제 요 녀석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이름이 베인일 거예요. 요 베인이 한쪽 부모가 런요니예요. 런요니하고 제가 모라니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 베인도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얘네들도 연구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4년 이상 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가에다가 이제 보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연구한 다육이를 우리가 이거를 얼마에 이거를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가 있어요.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다육들이 비싸다. 출하 가격이 맨 처음에 요 정도 되면 10,000원에 출하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뭐 더 비쌌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4년의 시간 동안 검증을 해서 만들어낸 다육이를 이거를 얼마에 내놓겠어요. 무조건 적자죠. 그럼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없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매년 어마어마한 연구비만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실효성이 없고 뭐 이렇게 계속 그냥 희생하는 기관이다 이러면은 뭐 고양시에서 그거를 가만둘 수 없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상품들이 가격대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대가 툭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요 얘기를 이제 요에서 특정 농장이 진짜 4년 동안 우리 국가가 이제 선인사업식물연구소가 4년 6년 동안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마음대로 출하를 딱 했어. 이제 어린 유묘들이 엄청나게 저기 이제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가서 좋아 이건 10,000원이지 10,000원에 사가지고 잎을 다 떼어내고 적심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번식하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격대가 그런 농장에 나오는 것들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원래 만들었던 농장들이 손해가 나는 거죠. 왜냐면 투자 비용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는요, 그 선지자 다육식물 연구소는 전부 다 종자보호 등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근데도 인식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특정 농장에서 진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다육이, 특히 토스카넬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농장에서 등록을 했거든요. 토스카넬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인 다육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물론 농장 사장님이 개인적인 이름으로 이제 이 종자권을 갖고 있지만 이 파인다육이 만들어 놓은 토스카넬리를 누군가 가져가서 잎꽂이를 막 해, 적심을 막 해가지고 자구를 막 만들어갖고 가격대를 뚝 떨어뜨려서 시장에 유통시켜요. 그러면 그 농장 사장님이 애써서 만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화가 나죠. 그리고 종자등록원에 종자보호 신청까지 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출하를 못하고 얘네들을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스카넬리가 판매가 될 때 정품이다라고 하는 그게 꽂아서 나오는 게 이제 파인다육에서 이제 재배가 돼서 나올 때 이제 그런 이제 정품이다라고 하는 안내 그 이름표가 꽂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러면 산 거는 다 짝퉁이었냐? 그러면 아닐 수 있겠죠. 뭐 파인다육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번식을 하지 않겠어요? 잎꽂이나 자구나.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열심히 재배를 해가지고 종자 등록까지 다 해서 얘를 만들어냈어. 근데 어떤 농장에서 이 얌체처럼 얘를 다 가져다 종자로 쓰면서 번식을 어마어마해갖고 탁 출하를 하는데 야,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얘가 베인이었는데 안 되겠어. 얘를 베나라고 만들어야 되겠다. 베나로 출하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인이랑 베나가 똑같이 생겼네? 근데 워낙에 부모 다육이 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농장에서도 얘랑 런요니하고 이제 모라니를 교배를 했더니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육이가 이름이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구름다육에서 바람이 봄바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콜드브루 호리즌 소개를 하면서 똑같이 물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름이 달라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 이제 종자보호가 돼서 종자보호가 되어 있는 다육들을 무단으로 증식해서 출하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이 되는 다육들을 여러 농가가 그 수입 벌크를 다 받아갔어. 이게 다 뭉태기로 다 받아갔어.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명을 못 받았어. 그럼 유통을 해야 돼. 각자 유통명을 다 정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다육이가 여러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메스트로 같은 그런 명품 다육, 명품이에요, 여러분들. 명품이 고가가 명품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진 다육이가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메스트로는 명품이에요. 그 아메스트로를 가지고 정말 많은 다육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아메스트로조차도 이게 붉은 계열의 다육이가 누구한테 왔을 거가 아니라 프로리페라에서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정말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창다육이가 무조건 다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일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많은 다육들이 아가보이데스하고 치와와 혹은 라우이, 그 다음에 콜로라타, 멕시코 자이언트 이런 애들하고 교배한 애들이 창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육들이 정말 많아요. 좀 심하게는 이 토스카넬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랍토베리아예요. 아가보이데스 계열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프로리페라하고 치와와엔시스 교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랍토베리아예요. 그랍토베리아. 프로리페라가 아니라 그 필리페럼과 치와와엔시스의 급이 중에서 그랍토베리아예요. 이렇게 왜요? 제가 그래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관님 이재용 연구관님한테 직함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쪽 직함을 몰라서 그냥 연구관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분께 질문 드렸어요. 우리가 창의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류가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학명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외형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외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외형으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엄격하게는 아가보이데스 계열이 창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맨 처음에 그 매혹의 창이라고 하는 창다육이가 들어왔을 때 동운 계열의 그런 다육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동운도 사실은 마리아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또 어떤 다육이냐면 여러분들 이 프로리페라하고 아가보이데스 에보니하고 교배한 종이 마리아 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동운이라고 하는 다육들에게 맨 처음에 창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애들한테 전부 다 이제 부류를 우리가 묶어서 창이라고 창의 부류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학명적으로는 이제 아가보이데스도 들어가 있고 그랍토베리아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다양한 에케베리아 애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이름은 정말 중요해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초보적인 질문 혹은 정말 학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미가 없어. 이 먼노나 라우린제나 린지하이나나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이제 학구적으로 갔을 때 똑같은 애들이야. 똑같은 애들이고 베리 종류들은 다 똑같아. 이름이 의미가 없어. 엘레강스, 라즈베리 그다음에 이런 애들 있죠. 다 의미적으로는 엘레강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엘레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베리 애들이 여러 부류로 멕시코 자이언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화이트 스노우볼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서 뭐 의미 없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학구적으로 봤을 때 다 엘레강스 밑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손톱이 빨갛고 막 이렇게 콜로라타 치와와 엔시스 모모타로 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콜로라타 밑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그치만 우리는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유통을 해야 되고 이 특징을 잡아서 얘 하나만 이렇게 교배를 해내서 이렇게 키워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름이 중요하죠. 유통명. 얘가 누구 교배종인데 어떻게 생긴 애 있잖아. 빨간 선 나오는 애, 보라선 말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명을 지어서 유통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저도 요즘에 궁금한 게 저 호박이 도대체 뭐시기랑 교배를 했길래 저렇게 이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쁜데 어쨌건 라인은 콜로라타 계열의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호박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호박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호박이 너무 예쁘고 이 백분감 있는 다육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백분이 있고 약간 또 로제트가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다육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파랑새라던가 아니면 요런 이제 얘 이름이 뭐야? 제이드 글로우, 애프터 글로우, 제이드 글로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레드 글로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런 종류가 있죠. 제이드 글로우. 한쪽이 수련일 것 같기도 한데. 레드 글로우도 예쁘고. 이 녀석도 레드 글로우도 여러분들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다육이거든요. 예쁘죠? 이 사이키 너무 예쁘고 여기도 파랑색, 여기도 파랑색 되겠습니다. 빨간색 같은. 요 녀석 레드컬스 진짜 색감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죠. 얘는 거리대에서 약간 이렇게 점박이가 생겼어. 병처럼. 병을 탔죠. 요것도 병이 있네. 요거 블루 서프라이즈. 살짝 베리의 라인을 갖고 있죠. 블루 서프라이즈. 코타로우는 콜로라타 같은 그런 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죠. 코타로우. 요 녀석 요 두 개가 기대어진 쌍두였었는데 제가 갈라가지고 얼굴 하나를 번듯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키웁니다. 요 녀석 이름 뭐야? 예? 루비 브러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데 이름표도 없이 이렇게 그냥 분갈이를 해놨을까? 너 이름은 그렇지 에보니 예쁘다 에보니. 이거는 샴페인이죠. 샴페인. 얘는 칼리스타가 지금 작은 화분에 작게 키워서 그렇지 제 그 밭에서 키우는 애들은 애는 얼굴이 이따만해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칼리스타가. 얼굴이 굉장히 커진 애더라고요. 자, 아르제 예쁩니다. 아르제. 제가 이 아르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아르제가 좀 닮은 애가 있어요. 아르제랑 조금 비슷한 그런 다육이가
요런 느낌, 딱 요런 느낌 나는 다육이. 얼굴 크네. 샴페인이라고 되게 헷갈리는 녀석. 잊어버렸어. 그 녀석. 그 녀석이 용호라고 에보니하고 교배 중이래요. 많은 분들이 샴페인하고 되게 많이 외모 헷갈리거든요. 목대가 싹 올라오는 녀석.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거 하지 않죠. 저도 키핑장에서 한 개인가 키우고 있는 애가 있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녀석.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냥 우연히 소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내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 다육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형성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육이 가격이 왜 나중에 또 가격대가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배신감 갖지 마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